불쌍한 소녀. 소개팅에서 잘못된 테이블에 앉아 그가 억만장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결국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다. 우아한 뉴욕시 레스토랑 안에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은식기가 부딪히는 짤랑거리는 소리가 가득했다. 조명은 따뜻하고 은은했으며 마치 모든 접시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고 모든 손님이 자신감을 풍기는 듯한 분위기의 곳이었다. 그러나 엠마 브룩스는 전혀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밖에 반짝이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녀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중고였고 신발은 흠집투성이었으며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 제니에게 소개팅에 반드시 임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억에 손에 쥔 전화기를 꼭 붙들고 있었다. 엠마는 발걸음을 옮겨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살폈다. 테이블 7번, 테이블 7번. 그녀는 속삭이며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뒤쪽에 자리한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단정한 복장을 한 남성을 발견했다. 그의 짙은 머리는 깔끔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그는 휴대폰에 몰두해 있었다. 저 사람이겠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억지로 띄우며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케빈이시죠? 저는 엠마예요. 놀란 듯 잠시 눈을 깜빡이며 리엄 파우커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엠마는 그의 당혹스러움을 수줍음으로 오해하며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이 상황이 좀 어색하죠? 소개팅은 늘 이상하잖아요. 제니가 당신이 조금 조용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 다 대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리엄은 고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머뭇거렸다. 그의 사업 파트너가 막 미팅 취소 문자를 보낸 참이었고 어쩐지 엠마의 진심 어린 미소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는 평소에 만나는 세련된 사교계 인사들이나 계산적인 네트워커들과는 전혀 다른 진솔한 느낌의 여인이었다. 오히려 그녀는 순수해 보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상황에 맞춰가기로 했다. 맞아요. 소개팅이라는 게 정말 별세죠. 엠마는 긴장한 듯 웃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정말 그렇죠. 제니가 몇 달째 저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리엄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웨이트리스예요. 엠마는 냅킨 가장자리를 만지며 고백했다. 글쎄요. 화려하진 않지만 생활비는 벌 수 있으니까요. 그나저나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리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는 IT 업계에서 일해요. IT 업계요. 멋지네요. 엠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코딩이나 앱 개발 같은 거요. 사실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요. 리엄이 덧붙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솔직함은 설령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 후 대화는 의외로 순조롭게 흘러갔다. 엠마는 식당에서의 근무 일화, 집세 내기에 대한 고충, 언젠가 자신의 미술 스튜디오를 열고 싶다는 꿈 등을 털어놓았다. 리엄은 몇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웃어본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다. 당신은 제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네요. 엠마가 문득 진지하게 말했다. 리엄은 한쪽 눈썹을 올리며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제니가 당신이 내성적일 거라고 했었거든요. 엠마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말하기 편해요. 리엄이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도 말하기 편해요. 엠마는 칭찬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불안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의 IT 업계 일에 대해 더 묻기 직전에 그녀의 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아, 엠마.
어디야? 나는 7번 테이블에 있어. 케빈, 만나길 고대하고 있어.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그녀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천천히 리엄을 올려다본 그녀의 볼은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당신, 케빈이 아니죠?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리엄의 미소는 흐려졌고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쳤다. 아니에요. 저는 케빈이 아니에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오자 엠마의 배가 뒤틀렸다. 세상에,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된 테이블에 앉아버렸어요. 너무 창피해요. 잠깐만, 리엄이 일어나며 말했다. 엠마,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 이미 엠마는 코트를 움켜쥐고 문 쪽으로 달려나갔고 얼굴은 불타올랐다. 리엄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후회와 궁금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처음부터 바로 정정하려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왜 그녀를 다시 보지 못할 생각에 자신이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리엄 파워커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뉴욕시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미미한 차량 소리와 희미하게 빛나는 도시 불빛은 평소 그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오늘 밤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엠마와 나눈 대화를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했다. 그녀에게는 그가 평소 만나는 사람들과는 다른 진심과 따뜻함이 있었다. 화려한 겉모습과 계산적인 대화 속에 감춰진 숨김없이 솔직한 그녀의 이야기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꾸밈없이, 때로는 연약해 보일 정도로 진솔하게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는 그가 평소 만나는 사업 파트너들이 돈처럼 말을 아껴 쓰는 것과 그녀들이 그의 부를 먼저 보고 판단했던 과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엠마는 그를 다른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착각했고 그런 착각 덕분에 그녀의 솔직함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리엄은 호기심을 느꼈다. 한편 시내에서는 엠마가 작은 아파트의 소파에 몸을 던지며 쿠션에 대고 신음소리를 냈다. 룸메이트인 제니는 노트북 가장자리에서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엠마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나빴어. 제니가 물으며 노트북을 치워버렸다. 엠마는 몸을 일으키며 아직도 기억에 얼굴이 붉어진 채 대답했다. 더 심해. 내가 잘못된 테이블에 앉아서 케빈인 줄 알고 어떤 남자와 온통 대화를 나눴어. 제니는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엠마는 그날 저녁의 상황을 쏟아내듯 이야기했다. 그 사람, 정말 착했어. 진짜 말이지. 재미있기도 했지. 그런데 진짜 케빈에게서 온 문자를 받고 나서 난 그 자리에서 바보처럼 뛰쳐나갔어. 제니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엠마는 다시 한숨을 쉬며 얼굴을 가리려 쿠션을 움켜쥐었다. 나는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정말 그래? 네가 말하기엔 그 사람 꽤 착했다고 했잖아. 제니가 눈썹을 올렸다. 그래, 정말 착했어. 엠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니까?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 제니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사람은 실수도 해.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정말 착했다면 아마 상관하지 않았을지도. 다음 날 아침, 리엄은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무심코 스크롤하며 앉아 있었다. 그의 비서 클레어가 오늘 일정을 검토하는 사이 그는 갑자기 말했다. 로스만과의 점심 약속 취소해줘. 클레어는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제부터 무언가에 정신이 팔린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리엄은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다. 누군가를 만났어. 우연히. 클레어는 눈썹을 올렸다. 우연이라고요?
리엄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그 사람을 오해했어.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우연한 만남이었는데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 오랜만에 진짜 편안하게 느껴졌어. 클레어가 다시 물었다. 다시 보고 싶다는 건가요? 그래, 다시 보고 싶어. 클레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있어. 리엄은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오후, 엠마는 식당에서 근무를 마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에 얼굴을 찌푸리며 전화를 확인했다. 안녕, 엠마야. 저는 그날 레스토랑에 있던 리엄이에요. 착오였던 건 알지만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커피라도 한 잔 어때요? 메시지를 읽은 엠마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리엄은 케빈의 친구가 아니었겠지. 그녀는 그날 저녁 제니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니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얘라고 해야지. 뭐가 최악일 텐데? 뭐가 최악일 수 있어? 잠시 고민한 후 엠마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커피 괜찮아. 리엄이 선택한 커피숍은 소박하면서도 한적한 곳이었다. 엠마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청바지와 버튼 다운 셔츠를 입은 캐주얼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엠마가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 리엄. 리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요. 어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간 것에 대해 사과할 게 있어요. 엠마가 어깨를 으스기며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리엄이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오히려 당신에게 연락할 이유가 됐어요. 두 사람은 음료를 주문했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엠마는 점점 편안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리엄은 유머러스하면서도 따뜻한 말투로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자신의 미술, 가족,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엠마가 어느새 물었다. 저는 IT 업계에서 일해요. 리엄은 애매하게 대답하며 주로 스타트업 쪽에서 일한다고 덧붙였다. 복잡할 것 같은데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복잡하죠. 리엄이 인정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리엄은 엠마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해 의료비 부담으로 두 직장을 다녀야 했던 이야기와 언젠가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고 싶다는 꿈을 털어놓았다. 당신은 정말 강이네요. 리엄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엠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강인하든 완고하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그날 저녁, 리엄의 비서 클레어가 다가와 물었다. 오늘 하루 종일 외출해 있었어요. 이 여자는 뭔가 특별한 것 같네요. 리엄은 목덜미를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달라요. 클레어는 팔짱을 끼며 덧붙였다. 아직도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녀에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 계좌 잔고가 아니라 나 자신을. 클레어의 표정은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어조는 단호했다.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안 될 거예요. 선생님.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리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만약 알게 된다면 상황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가 몇 년 만에 느낀 첫 진정한 연결고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신선하게 내려진 커피 향이 퍼지는 아늑한 카페에 엠마가 들어섰다. 이번에는 조금은 차분해진 그녀의 모습이었다. 첫 만남 때 함께했던 그 테이블에서 리엄을 발견하자 엠마는 조심스레 손을 흔들었다.
그는 그녀가 다가오자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기억했던 날카로운 정장 차림은 사라지고 오늘은 단순한 회색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어 카페의 여유로운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엠마가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다. 안녕, 엠마. 리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느껴졌다.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요. 엠마는 어색함을 떨치려는 듯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소개팅 때 뛰쳐나간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연락할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리엄이 웃으며 답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웃음소리가 카페의 잔잔한 배경음을 채웠다. 리엄은 엠마의 미술, 가족, 꿈에 대해 진지하게 물었고 그녀는 어린 시절 힘들 때 그림을 그리며 도피했던 이야기와 아버지가 늘 격려해 주셨던 기억, 언젠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스튜디오를 열고 싶다는 꿈을 나누었다. 당신은 정말 열정적이네요. 리엄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게 제가 항상 원했던 거예요. 엠마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고백했다. 그리고 리엄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반드시 그 길을 갈 거예요. 카페를 나선 후 엠마는 리엄을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공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구불구불한 산책로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벤치들이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여기는 제가 영감을 얻으러 오는 곳이에요. 엠마는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며 설명했다. 그녀는 사람들, 나무, 도시 풍경이 담긴 정교한 그림들이 가득한 페이지들을 넘겼다. 리엄은 그녀의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언젠가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겠네요. 엠마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젠가는요? 지금은 제게 소중한 것뿐이에요. 공원을 거닐다가 엠마는 연못가에서 오리에게 먹이를 주는 아이의 모습을 스케치하기 위해 멈췄다. 리엄은 그녀가 집중하는 모습과 손놀림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감탄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리엄이 부드럽게 말했다. 엠마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하며 속삭였다. 그냥 그림 그리는 중이에요. 아니에요. 리엄이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당신의 그림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며칠 후, 리엄은 엠마의 장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거 후회할 거예요. 엠마가 지역 할인마트에서 줄 서 있을 때 농담을 던지자 리엄은 우유 한 판을 들며 물었다. 왜요? 이 봉투들 너무 무거워요. 엠마가 웃으며 말했다. 엠마의 아파트 건물에 도착하자 리엄은 불평 한마디 없이 대부분의 짐을 들어 올리며 계단을 올랐다. 비록 벽의 페인트는 벗겨지고 복도 불빛은 깜박였지만 말이다. 이곳은 개성이 있네요. 리엄이 말하며 그녀의 문 앞에 도착하자 엠마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 내부는 작지만 아늑했고 거실 곳곳에는 미술 도구들이 널려 있었으며 엠마의 스케치들이 벽에 테이프로 붙어 전시되어 있었다. 리엄은 그녀의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공간의 감탄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짐을 풀며 엠마는 자신의 예술적 열정을 격려해 주었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끔은 정말 힘들어요. 엠마가 찬장을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있어서 행운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분이에요. 리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느 저녁, 엠마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미술 갤러리 오프닝에 리엄을 초대했다. 전시 작품 하나하나에 감탄하는 엠마의 눈빛은 빛났고 리엄은 그녀의 열정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한 작품 앞에 멈춰 섰다. 한 아버지와 딸이 호숫가에서 낚시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다.
분놀림은 생동감 있고 감정이 넘쳤다. 엠마는 숨이 막힐 듯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리엄이 다가서자 엠마는 목소리를 거의 낮춰 속삭였다. 이 그림이 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요. 어렸을 적 매 여름 낚시를 다녔거든요. 엠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닦아내려 했다. 미안해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리엄이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를 보면 당신이 자랑스러울 거예요. 엠마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감추려 애썼다. 그 순간 주위의 모든 것이 잊혀진 듯 오직 둘 사이의 말없는 연결만이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엠마의 마음은 혼란과 그리움으로 복잡하게 얽혔다. 리엄, 아니 케빈이라 생각했던 그 남자는 이제 그녀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못했다. 이해가 안 돼요. 엠마가 소리내어 말했다. 리엄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건가요? 왜 나와 시간을 보내는지, 당신은 누구와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저일까요? 리엄이 머뭇거리며 고백했다. 왜냐하면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게 충분하지 않나요? 엠마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날 밤, 리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시의 불빛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잃을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지금은 그저 이 연결고리를 붙잡고 싶었다. 비록 그것이 빌린 시간 위에 세워진 것이라 해도. 도시의 소음은 부드럽게 퍼져나갔고 한편 엠마는 자신의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를 마시며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헤드라인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기술 억만장자 리엄 파워커, 자선 활동 확대, 궁금함에 그녀는 기사를 탭했다. 사진에는 어둡게 빛나는 머리와 단정한 자세로 자신감이 넘치는 남성이 찍혀 있었다. 엠마는 화면을 응시하며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어쩐지 그가 익숙한데 엠마는 부엌 테이블에서 퍼즐을 맞추던 제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니, 혹시 이 남자가 케빈처럼 보이나? 제니는 화면을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절대 아니야. 그 남자는 억만장자일 거야. 케빈은 훨씬 더 소박하잖아. 엠마는 찡그리며 생각했지만 스스로를 달래며 말했다. 어쩌면 그게 그냥 내 상상일지도. 며칠 후, 엠마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리엄을 초대했다. 그가 야생화 부케를 들고 도착하자 엠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뭘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리엄은 어깨를 으쓱이며 부케를 건네며 말했다. 이걸 제게 초대해줘서 고마움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식사는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스파게티와 마치 제각각인 접시에 담긴 마늘빵이었다. 식사 도중 엠마는 지역 미술 공모전에 자신의 스케치를 출품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리엄의 칭찬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많은 걸 해줬어요. 엠마가 고마운 눈빛으로 말했다. 미술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당신의 겸손한 모습이 너무 신선해요. 리엄의 미소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저 제 자신일 뿐이에요.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러나 엠마가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리엄의 속내에는 죄책감이 서서히 쌓여갔다. 그녀는 그를 신뢰했고 심지어 감탄했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 그래도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일주일 후, 엠마는 유명 자선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불우 청소년을 위한 경매 물품 조정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행사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한 자원봉사자가 입구를 향해 손짓하며 물었다. 저 사람 누구야? 엠마가 돌아보니 웅장한 볼룸 입구로 리엄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정갈하게 차려입은 맞춤 정장의 당당한 걸음걸이로 주위를 압도했다. 엠마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생각했다. 잠시 후 행사 주최자가 다가와 리엄의 손을 따뜻하게 잡은 후 청중을 향해 외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행사를 가능하게 해준 우리의 귀빈 리엄 파워커님을 환영합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지만 엠마는 그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다. 현실이 밀려오듯 엠마의 세상은 뒤흔들렸다. 리엄 파워커. IT 억만장자. 그녀가 케빈이라 생각했던 그 남자. 행사가 한풀 꺾인 후 엠마는 리엄에게 다가갔다. 그가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소에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를 보자 살짝 눈을 크게 떴다. 엠마, 그가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엠마는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리엄 파워커, 그 억만장자시군요. 왜 다른 사람인 척한 건지 설명해 보세요. 리엄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거짓말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제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당신과의 대화가 너무 편했어요. 엠마의 턱이 굳어지며 물었다. 그래서 뭐? 계속 거짓말하며 꾸며낸 대화로 나를 속였다는 건가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빠지게 내버려 두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리엄이 급히 말했다. 제가 했던 모든 말, 함께 나눈 모든 순간은 진실이었어요. 단지 잃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에요. 당신은 진실을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 마음에 다가가려고 한 거군요. 엠마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세요?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다르다고요. 리엄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엠마, 당신만은 제 진짜 모습을 알아봐 줬어요. 제 소유물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걸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날 잃었어요. 엠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닦아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리엄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가 등을 돌리고 걸어가자 그는 무언가 말을 붙이려 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엠마는 자신의 방에 앉아 스케치를 바라보며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분노, 배신, 슬픔으로 가득 찼다. 제니가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레 들어와 물었다. 괜찮아? 엠마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방울 눈물을 흘렸다. 정말 괜찮지 않아. 제니는 다가와 엠마를 꼭 안으며 물었다. 얘기할래? 엠마는 잠시 머뭇거리다 속삭였다. 내가 사랑에 빠진 건 진짜 그 사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 제니는 더욱 꽉 안아주며 말했다. 뭐든 간에 넌 정직한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돼. 그날 밤 엠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녀는 리엄 파워커가 매력적이고 다정하더라도 그 배신감이 너무 깊게 새겨졌음을 깨달았다. 지금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리엄과 그의 거짓말을 뒤로할 시간이 필요했다. 한편 리엄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평소 위안을 주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고뇌에 잠겼다. 넌 이미 날 떠났어. 그의 실수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며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돈의 상징으로만 봤던 사람의 신뢰를 깨뜨렸음을 깨달았다.
이걸 고쳐야 해.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던 중 비서 클레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방에 들어왔다. 밤새 고생 많으셨어요. 리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고쳐야 해요? 클레어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엠마에 관한 일이에요. 리엄은 자신의 잘못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의 기운이 묻어 있었다. 클레어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가 정말 특별하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사과보다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주죠. 다음 날, 리엄은 엠마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뜻밖에도 문을 연 건 제니였다. 대단한 용기네요. 제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도와주세요, 제니. 리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제발. 제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요. 5분만 시간 있어요. 들어와요. 리엄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엠마가 항상 꿈꿔왔던 작은 갤러리를 인수해 그녀의 작품들로 가득 채우고 싶어 했다. 몰래 그녀의 스케치를 모아왔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내가 그녀를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제니는 오랫동안 리엄을 응시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당신을 위해 싸울 사람이 필요해요. 이 일을 망치지 마세요. 오라고 충고했다. 몇 주에 걸친 준비 끝에 리엄은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갤러리 주인과 협의해 갤러리를 인수하고 엠마의 작품을 세심하게 큐레이팅하여 전시했다. 각 작품은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기고 조명 아래서 빛났으며 그 공간은 그녀의 재능과 비전을 기리는 환사로 변모했다. 개막 당일, 리엄은 전시장 입구에 손편지를 남기고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었음을 확인한 후 살며시 자리를 떠났다. 엠마는 퇴근길에 걸어가던 중 제니에게 붙잡혔다. 나랑 같이 가야 해요. 제니가 긴박한 어조로 말했다. 뭐라고요? 왜요? 엠마가 혼란스러워 물었다. 그냥 믿어봐요. 제니가 재촉하며 엠마를 수년간 사랑해온 작은 갤러리 앞으로 이끌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엠마는 숨이 막혔다. 문에 붙어있던 간판에는 특별 전시 햄마 브룩스의 예술이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엠마는 안으로 발을 들였다. 갤러리 내부는 그녀가 그동안 그토록 열정을 쏟아부은 그림들로 가득했다. 풍경, 인물, 그리고 상상력이 넘치는 스케치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장 한가운데 놓인 받침대 위에는 단 하나의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엠마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당신의 예술은 이 세상에 걸맞아요. 당신은 정직함과 사랑, 그리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바로 그때 리엄이 칸막이 뒤에서 조심스러우면서도 희망에 찬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엠마,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담고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요. 엠마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내 신뢰를 저버렸어요. 리엄. 그걸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리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평생 당신에게 보답할 테니 기회를 준다면 당신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실로 느껴졌던 사람이었어요. 엠마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충분히 믿어주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리엄은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말했다. 난 두려웠어요. 당신이 내 진실을 알게 된다면
날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어요. 당신이 떠나버리기 전에 증명할 기회를 잡고 싶었어요. 엠마는 잠시 머뭇거리다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해요. 하지만 다시 신뢰한다는 건 정말 큰 위험이에요. 리엄의 눈은 반짝였지만 엠마는 손을 들어 말을 자르며 말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시도해보죠. 리엄은 고마움에 찬 눈빛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그것만이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예요. 두 사람은 갤러리 한켠에 서서 엠마의 작품들에 둘러싸인 채 긴장을 조금씩 풀어갔다. 그날 저녁, 엠마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조용히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리엄이 갤러리에 남긴 쪽지가 쥐어져 있었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라는 말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날 며칠 동안 그의 배신, 사과, 그리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을 되새겼다. 갤러리에 전시된 그녀의 작품들은 단순한 거대한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믿고 그녀의 재능과 꿈을 위한 리엄의 헌신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그녀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졌다. 한쪽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려 했고, 또 한쪽은 그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엠마는 코트와 전화기를 챙기고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조용했고 따뜻한 분위기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첫 만남을 가졌던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리엄을 발견하자 다가갔다. 리엄은 그녀를 보자 얼굴에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엠마, 그는 일어나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엠마는 심장이 뛰는 가운데도 차분하게 대답했다. 둘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리엄이 입을 열었다. 내가 올 줄은 몰랐어. 거의 안 올 뻔했어요. 엠마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리엄, 지난 몇 주 동안 내게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어요. 깨달은 건 웅장한 제스처나 돈, 선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직함이 전부라는 거예요. 리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 말 믿어줘요. 엠마. 더 이상 비밀은 없을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도 없어요. 오직 나, 당신뿐이에요. 엠마는 그의 얼굴을 살펴보며 의심의 그림자 없이 진실만을 보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리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지자 오랜 시간 동안 가려졌던 진심 어린 미소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몇 달 후, 엠마는 새로 문을 연 자신의 미술 갤러리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친구와 가족, 그리고 수많은 지지자들이 둘러싸여 있었다. 갤러리는 엠마와 그녀가 멘토했던 젊은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로 가득했고, 리엄은 단순한 부가 아닌 변함없는 격려로 매 순간 그녀를 도왔다. 갤러리는 그녀의 이름과 정신이 그대로 깃들도록 리엄의 도움 아래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엠마는 이 공간을 창의성과 공동체를 위한 안식처로 만드는 데 마음을 쏟았다. 손님들과 어울리던 중 엠마는 어깨에 가벼운 터치를 느꼈다. 돌아보니 리엄이 서 있었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에는 장난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잠시만 제게 집중해 줄래요? 그가 물었다. 엠마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내 마음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물론이죠. 리엄은 그녀를 앞쪽으로 이끌며 조용해진 방 안에서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서 말을 이었다. 엠마, 그날 밤 당신이 잘못된 테이블에 앉았던 그 사건을 기억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당신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의 강인함, 따뜻함, 그리고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그 모습 때문에요.
당신은 제 인생을 상상도 못할 만큼 바꿔놓았어요. 리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다. 엠마 브룩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엠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방 안은 뜨거운 박수로 터져나왔다.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볼을 닦았다. 단, 더 이상 비밀은 없다는 약속이 필요해요. 리엄은 단호한 미소로 대답했다. 약속해요. 그녀는 손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네, 그래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갤러리에서 작고 아늑하게 치러졌으며 엠마의 예술과 그들의 여정을 함께 지지해준 이들이 함께했다. 리엄은 갤러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며 젊은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그것은 엠마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자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유산이었다. 해질 무렵 갤러리 창문을 통해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자 엠마와 리엄은 첫 번째 춤을 추며 서로의 품에 안겼다. 잘못된 테이블에 앉은 게 오히려 최고의 실수였어요. 엠마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자 리엄은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 둘 모두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실수였지요. 음악이 흐르고 친구와 가족들이 기뻐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엠마와 리엄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들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사랑을 확인하며 예상치 못한 시작이 어떻게 특별한 것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냈다. 이 이야기는 두 마음이 서로를 위해 싸울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회복력,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힘을 담은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